단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우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구글에 현금이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느냐, 지금 투자 끝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천조가 넘는 것을 투자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1% 2% 뛰게 할 사람들은 나가라 이거야. 나가라 이겁니다. 뭐 1% 2% 뛰게 할 거면은 그냥 여기서 하지 말고 로봇 섹터 가서 하는 게 나아요. 저도 뭐 물려있긴 하지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내용으로 이 시장에서 함께 살펴볼,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김민규라고 합니다. 오늘 시장은 오전에 좀 하락을 했다가 장 지나고 나서는 막판에 조금 회복을 했는데요, 6,755 정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KNX 같은 경우는 170만원을 찍었다가 181만원까지는 회복이 나왔는데, 이게 추세의 반전이냐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 꼬름해요. 이번 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 뭐 골백 번 말씀드려도 되게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런지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랑 말씀드릴 거, AI 서밋의 9,500달러 공급망 전쟁이 시작이 됐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드디어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야, 이것이 산업 망한 거 아니냐, 산업 망해가지고 끝난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내용 함께 보면서 지금 시장 요렇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전혀 희망적 상승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여러분,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우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구글에 현금이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느냐, 지금 투자 끝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천조가 넘는 것을 투자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1% 2% 뛰게 할 사람들은 나가라 이거야. 나가라 이겁니다. 뭐 1% 2% 뛰게 할 거면은 그냥 여기서 하지 말고 로봇 섹터 가서 하는 게 나아요. 저도 뭐 물려있긴 하지만 주말 동안 이제 산업에 대해서 막 자료를 찾아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면, 구글이 FCF가 박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관련돼 가지고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멍청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세계 최고의 기업인 구글 있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구글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을 우려를 못했을까요? 했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서 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중요한 거예요. 구글이 FCF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에 더 투자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얘네가 그냥 하겠냐고요. 어떤 자신감 없이 단순히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그냥 할 거야 이렇게 할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 2% 뛰게 할 사람들은 나가면 돼. 아무도 안 말려요. 아무도 안 말립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 3가지 서머리를 정리하면, 미국은 AI 투자 비용을 걱정하면서 반도체를 매도했습니다. AI 수요가 꺾여서가 아니고요, 실제 AI 기업들은 주말 서밋에서 GPU, HBM,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더 크게 확보했습니다. 자, 반등이 진짜가 되는 조건을 보면요, 반등이 추세 전환이 되면서 코스피가 6,550과 7,110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보는 회복 구간이에요. 7,110까지 회복이 안 되면 그 전까지는 뭐다? 그냥 박스권 반등이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는 창신 메모리 상장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가 170만원까지는 하락을 했거든요. 하락을 했는데 장 후반에는 3% 말아 올리면서 지금 181만원에 마감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한국과 미국 등 세계 디램 빅3 업체를 얼마나 따라잡을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데,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디램 관련돼 가지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이어서 4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봐야 하는 것들이, 기술력 면에서는 빅3에 여전히 뒤쳐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칩의 회로가 복잡하면요, 동일한 크기의 비트 출력이 중요해요. 그렇죠? 비트 출력이 중요한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지만 최첨단 우리 기업들에 비해서 2세대, 3세대 뒤처진 제조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뭐 당장에 걱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받는 건 맞잖아. 상장을 했으니까. 뭐 그런 것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집 아저씨님, CXMT 상장 대박이 삼전닉스 주가에 도움될 거라고 보시는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신 메모리가 상장했다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에 디램 관련돼 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왜 무서워하냐면 중국 기업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자본을 투여하겠습니까? 왜? 보세요, 여러분. 중국은 인구도 많고요. 위안화로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국은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냥 다른 데서 제발 좀 너네 평가 절상 좀 해라 라고 해도 안 해 하면서 계속 돈을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스팅을 하는 거랑 각 기업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랑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축소폭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걱정을 하는 건 모든 산업 중에서 중국을 제일 무서워했던 이유가 뭐냐? 인산인의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창신 메모리가 상장해가지고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망하는 거 아니냐?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비트 출력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계속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노나먹기가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나중에 갔을 때 우리 메모리가 좀 인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날 수는 있겠죠. 다만 그런 것들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다뤄볼 내용들은 뭐냐면 요 세 가지를 다루고요. 자, 지난주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 봅시다. 지난주 정리 한번 가면서 자, 내일부터 쭉 이어지는 이제 실적 발표들이 있는데 그 실적 발표들을 한번 두고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냐? AI 캐펙스 우려하면서 미국 반도체 매도가 되고요. 코스피가 급락되면서 주말에 AI 서밋의 초대형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순서가 이번 주 해석의 전부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공습 중단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채권 금리는 높습니다. 근데 반대로 뭐는 낮아요? 원달러 환율은 또 낮습니다. 근데 유가는 또 높아.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매크로적인 걸 잘 보셔야 돼. 매크로적인 걸 잘 봐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집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유가가 오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옛날에는 매크로를 봤을 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며칠 전만 해도 유가 괜찮은데 뭐 10년물 국채금리 괜찮은데 이제 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과 반대되는 주가로 가고 있는 게 지금입니다. 가끔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주가가 꼭 기업의 실적과는 같이 가는 거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부적으로는 보시다시피 1000조가 넘는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의 more chips라고 하죠. 빨리 더 칩을 내놔라. 왜냐면 앞으로 나올 베라로빈 같은 경우는 기존의 블랙웰보다 더 많은 HBM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이슈가 있습니까? 대외적인 이슈들이 있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보통 4.5 정도가 그 구간인데 4.7까지 올라갔고 국제 유가가 90불, 서부 텍사스유는 90불까지 올라갔다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 아니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펀더멘털을 계속 봐야 하느냐?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얼마나 원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에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총 9,500억 달러 협력 발표가 나왔습니다. 삼성과 브로드컴은 2,000억 달러의 MOU를 맺었고 SK그룹은 7,500달러 이상 맺었습니다. 시장이 AI 투자 속도를 의심하던 우리가 그 주말에 호재가 나온 게 뭐냐면 악재밖에 없었어. 사실 금요일까지는 어떤 마인드였냐면은 와, 진 다음 주에 또 마이너스 5% 먹고 시작하겠네. 와, SK하이닉스 90만 원 가겠네 이랬는데 주말에 뭐가 나왔냐면은 이런 대규모의 투자가 발표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펀더멘털적으로는 고착화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고착화? 투자가 가속화가 되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금요일 나스닥 하락한 이유를 살펴볼게요. 지수가 아니라 반도체가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존스나 S&P 500은 양전으로 끝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마이너스 4%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같은 날 시장의 배경 변수를 보면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7% 부근이고
2025년 1월 이후에 최고권입니다. 중동 긴장으로 브렌트유가 장중 $1 이상 상회 후에 반락했고요. 애플은 3.5%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 축소가 아니라 자금이 이동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스닥 하락의 본질을 보면 빅테크가 AI 데이터 센터에 쓰는 돈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 예상보다 커지면서 이 투자가 언제 이익과 현금으로 돌아오나 하는 회수 시점에 대한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AI 수요 감소가 아니라 수요가 줄었다면요, 기업들이 주말에 공급망 계약을 늘릴 이유가 없는데 지금 공급망 계약을 늘리잖아요. 메모리 수요 감소로 결론 내리면 안 되는 이유를 뭐냐면 실제 가격 주문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 실적 가이던스에서 검증된 게 뭐냐? 현물가와 주가 흐름, 주문 흐름이 꺾였다는 확인이 아직 없습니다. 두 번째, 기대치의 문제를 보면은 실적이 좋아도 다음 분기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실적이 악화되고 성장률 피크아웃 우려는 다르다는 겁니다. 낙폭이 큰 것은 억팡이 무너진 증거가 아니라 기대가 가장 컸던 자리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셀 온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닥이다 하고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뜩이나 거래량이 지금 직전의 거래량들로 회복하고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가져간다?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물려있는 이 섹터는 사이클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걱정이 많겠지만 엔비디아가 베팅을 한 겁니다. 더 칩을 줘. 그러니까 이번에 SK하이닉스와 큰 계약을 맺은 거죠.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 반도체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 실제 기업들의 행동을 보면요, 미국 시장이 걱정한 것을 보면은 AI 데이터 센터의 과잉 투자, 빅테크 잉여 현금 흐름 감소, 높은 국채금리, 투자금 회수 지연, AI 서비스의 수익화 불확실성. 근데 주말에 AI 기업들이 행동한 것을 보면은 엔비디아 차세대 HBM 장기 확보 공동 개발했고요. 브로드컴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 확보했고요. SKT 2기가와트 규모 AI 팩토리 구축했고요. 삼성 이나노 파운드리 2.3D, 2.5D 첨단 패키징 협력됐고요. 2030년까지 단연간 장기 협력 프레임을 구축했습니다. 자, 시장은 AI 투자의 속도를 의심했지만 기업들은 AI 공급망 부족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AI 서밋 9,500억 달러 구조를 보면은 무엇이 확정이고 무엇이 계획인가 보면 SK그룹 총 어때요? 총 사업이 9,500억 불인데 여기서 SK그룹이 얼마입니까? 7,500억 불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협력 5천억 불은 AI 인프라, 차세대 메모리 쪽에 투자가 되고요. SKT는 최대 2기가와트의 베라루빈 기반 AI 팩토리 구축합니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 장기 공급하면서 공동 개발에 들어가고 MS, 마이크로소프트 엔스로픽 등과 서버용 메모리 AI 협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2천억 불에 대한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5년 2030년도까지인데요. HBM4 등 최첨단 HBM 플러스 이나노 이하 파운드리 플러스 첨단 패키징, 브로드컴 차세대 AI 가속기, 네트워크, 반도체용 턴키를 공급하고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발주 전환 여부 추적이 필요한 LTA를 얼마나 많은 기업과 얼마나 오래 맺을 건지. SK, 엔비디아의 5천억 협력을 했습니다. 2기가와트 AI 팩토리와 HBM의 연결 구조를 보면은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은 차세대 AI 플랫폼입니다. 훈련, 추론, 에이전트 피지컬 AI, 그리고 SKT는 AI 팩토리 최대 2기가와트입니다. 베라루빈 DSX 기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고요. SK하이닉스는 HBM을 공급을 합니다. 차세대 HBM이 장기 공급을 하면서 공동 개발을 하죠. 그래서 이번 발표의 산업적 의미를 보면은 엔비디아 AI 인프라 로드맵과 SK하이닉스 메모리 개발 주기를 사전에 연동합니다. 단순 납품 업체에서요, 공동 개발 파트너로 관계를 격상시켰는데요. 2026년 6월 발표된 단연간 기술 파트너십이 AI 팩토리 장기 공급 계획으로 확대 구체화된 과정입니다. GPU 한 대당 HBM 용량과 대역폭이 증가되고 팩토리 확대 시 HBM 탑재량 배수가 성장이 되고 있죠. 그리고 수요처가 넓어집니다. SK와 엔비디아의 5천억 불 협력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FCF가 말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내가 원하는 칩을 가지지 못했어. 그래서 이런 계획을 맺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확인할 위협 같은 게 뭐냐면 얻는 것 네 가지를 보면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말씀드린 LTA죠. 그리고 공동 개발을 하고 고객 지위를 보면은 엔비디아 공급망대 1차
파트너 지위를 재확인하는데요. 수요 가시성을 보면은 훈련에서는 이제 추론으로 넘어갑니다. 에이전틱 AI 시대, 이런 시대로 넘어가는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 요인을 보면은 HBM 리더십이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단일 고객 리스크, 만약에 엔비디아가 나중에 돈을 못 벌어서 흔들리면 SK하이닉스도 가장 큰 고객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죠. 경쟁사의 HBM 수율 개선입니다. 점유율과 가격 경쟁, 고객사의 AI 캐펙스 속도 조절 가능성, 높은 주가와 레버리지 상품 변동성 확대, 이런 것들이 지금 위험 요인이긴 하지만 당장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면서 나 매도하고 나가야 돼, 요럴 사이즈는 아니다. 그래서 호재의 본질은 계약 금액이 아니라 산업의 지위 변화, 납품업체에서 로드맵을 함께 짜는 파트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LTA 이번에 밝혀낸 게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장기간 계약을 함께 가는 이 부분은 일정 고무적인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정입니다. 자, 하루하루가 방향을 결정을 하는데요. 오늘은 내일 화요일이죠. 미국 FOMC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국채 입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 실적 주간 개막이 되고 있고요. 빅테크 AI 캐펙스 상향 시에 HBM 수요에 긍정적입니다. 내일 마이크로소프트와 뭐가 있어요? 메타가 있습니다. 29일은 여러분 어때요? 미국 FOMC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리 완화 시그널이 보이면 반도체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가 돼요. 빅테크 AI 캐펙스 상향하겠다 나오고요. 내일 뭡니까? 금리 인상 안 하고 금리 완화, 우리는 금리 완화로 가겠다, 이런 시그널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7월 30일 목요일 삼성전자 2분기 확정 실적과 컨퍼런스 콜이 나오는데 HBM, 파운드리, 가이던스 이번 주 국내 최대 촉매예요. 자, 여러분 내일부터 빅테크들의 실적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건 우리가 우려를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AI 관련돼서 투자를 받고 있고 장기간 계약을 이제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고점에 있으시거나 아직 매수에 대해서 자신 없으신 분들은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좀 보신 다음에 8월 초부터 매수를 들어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3시 반에 라이브를 하고 있는 김민규고요. 전 내일은 2차전지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내용은 에코프로비엠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민규였습니다. 한계에 도달했고 신용부합, CDS죠. CDS 계속 높아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 장비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역사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닷컴 버블급 하락이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런 하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달 만에 코스피가 고점에서 3000% 하락을 했습니다. 신용부도 스와프가 지금 계속 이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어떤 대출을 받아가지고 계속 메모리를 투자한다거나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지 못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번에 엔비디아가 오픈 API에 지급 보증을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5천억 달러의 LTA를 맺었는데, 월가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엔비디아의 채무 보증이 한계에 도달했고 신용부합, CDS죠. CDS 계속 높아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 장비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역사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닷컴 버블급 하락이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런 하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달 만에 코스피가 고점에서 3000% 하락을 했습니다. 신용부도 스와프가 지금 계속 이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어떤 대출을 받아가지고 계속 메모리를 투자한다거나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중국 DUV 노광 장비 생산한다고 하면서 ASML이 8%대 급락했어요. 레버리지 등장으로 인해서 당연히 하락 파이프 루프, 하락 피드백 루프가 시작이 되면서 이 하락은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모든 월가에서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이번에 구글이 그거를 방점을 찍기도 한 건데요. 구글이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갖고 있는 FCF 현금 흐름이 바닥을 찍었어요. 엔비디아가 오픈 API한테 이제 채무 보증을 섰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순환 출자에 대해서 지금 이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요게 지금 시장의 이슈가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있고 오픈 API, 뭐 네비우스, 코어웨이브, 인텔, 오라클, XAI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순환 출자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너네들은 돈을 빌려주고 이거 다시 나한테 가져오고 돈을 빌려주고 나한테 가져오고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당연히 뭐 좋겠죠. 하지만 안 되면은 그때부터 박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이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겁니다. 순환금융 문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 시장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 정리하면 엔비디아의 대출 보증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걸 깨려면 지금 시장에서 뭔가 이걸 이겨낼 만한 어떤 호재들이 나와야 돼요. 자, 오늘 하락한 이유와 이 하락이 어떤 걸 시장에 보여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순환금융과 중국의 DUV 충격 그리고 국내 레버리지 세 개의 충격이 같은 날 겹쳤습니다. 어제 샌디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까지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오히려 다른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은 강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쪽이 지금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 회복은 될까요 하시는데 되겠죠. 다만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는 오늘의 급락을 좀 보면요. 코스피 낙폭이 마이너스 10% 육박했고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고 올해 8번째 7월 달에만 세 번째에 대해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핵심 결론을 보면요. 실적 붕괴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19배 급증했고 하루에도 시총이 8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자, 세 개의 충격이 동시에 왔는데요. 엔비디아의 순환금융 논란, 중국의 DUV 양산 보도, 국내 레버리지 청산이 겹쳤습니다. 지수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데 두 종목이 하락했다는 건 지수가 붕괴됐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비중이 코스피 절반 수준이고요. 오늘 급락으로 장중 50% 아래로 밀릴 만큼 두 종목이 지수를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급 하락인 하루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하락이죠. 오늘 하루만 396조 원이 증발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1100억 불 순유출을 했습니다. 자, V코스피는 80% 돌파하면서 공포지수가 재급등했는데 낙폭과대를 보면은 11시 반에 그러니까 1시 30분에 마이너스 10% 육박을 했는데 개장하자마자 5% 하락을 하더니 매도 사이트가 열리고 서킷 브레이커 찍고 그 다음에 계속 10% 하락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하락한 이유가 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채무 보증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고요. 두 번째 중국의 DUV 생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지금 대출을 거부당하고 있죠. 왜냐면은 너무나도 많은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빅테크는 다 미국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는 대 AI 시대인 건 알겠어.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반도체가 미국이 아니라 그냥 한국이네? 그럼 뭐예요? 얘네는 자금으로 눌러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온 DUV, 중국의 DUV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미 뉴스가 있었어요. 그거를 오피셜로 가져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시장에서 뭔가 누를 만한 이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역대급 실적이고 역대급 영업이익인 기업인데 이렇게 폭락을 맞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외국에서 봤을 때 마이클 버리가 지금 안 좋게 보는 게 뭐냐. 호남에다가 공장을 짓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FCF가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한 번에 그렇게 투자를 해버리게 되면 FCF가 안 좋아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것도 많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엔비디아의 순환금융 논란을 보면요. AI 수요가 실수요가 아닌 공급자 금융에 기댄다는 의심입니다. 자, HBM 수요가 기대가 악화되면서 반도체 대형주가 급락하고 멀티플이 축소가 됩니다. 자, 중국의 DUV, CXMT 상장입니다. 장비의 자림 플러스 메모리 증설 가능성 때문에 한국 메모리의 장기 가격 지배력에 의심이 들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영향이 뭐냐면 메모리 업종 전반에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생깁니다. 그리고 국내 레버리지 구조를 보면요. 아시겠지만 신용융자 반대 매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리밸런싱이 하락 시 기계적 매도를 유발하죠. 낙폭이 증폭되면서 변동성이 상향됩니다. 이게 제일 크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리밸런싱이 되면서 낙폭이 증폭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코스피가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렇게 하락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순환금융의 논란 10개의 타임라인을 보면은 2025년 9월 엔비디아 오픈 AI 최대 1,0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오픈 AI가 그 자금으로 엔비디아 칩을 살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 순환 우려를 첫 번째 이때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CFO가 뭐라고 했냐면 1,000억 달러 계약 아직 확정 아니다. 이제 2025년 12월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 2월에 어떤 게 있냐면 1,000억 구상을 보면은 약 300억 달러 펀딩 참여로 축소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7월 여기 보면은 최대 2,500달러 데이터 센터 보증 3,500불의 GPU 금융 검토를 보도했죠. 엔비디아는 보세요. 오픈 API에 투자 지분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 이걸 보면은 서버랑 서버 조달하면서 HBM 수요를 담당을 하는데 보증합니다. 보증과 백스톱을 하는데 이 구조 안에서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칩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고객에게 투자 보증을 제공하고 고객은 그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 GPU를 구매하는 겁니다. 매출이 최종 수요가 아니라 자기 자금의 회계일 수 있다는 의심이 시장으로 드는 거죠. 오픈 AI죠. 오픈 AI 보면은 여기서 돈을 빌려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GPU 살 돈 없어. 데이터 센터 늘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럼 뭐라고 해요? 돈 빌려줄게. 투자해줄게. 근데 그 돈으로 우리 GPU 사. 그럼 뭡니까? 이 회사에서 돈을 빌려줘가지고 산 거기 때문에 매출은 증대를 해요.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그리고 비싸게 팔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영업이익은 늘어나요. 근데 그 돈이 엔비디아의 돈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기업들이 오픈 AI 하나가 아니라 네비우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랑 다 엮여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투자가 잘 돼가지고 돈이 회수가 잘 되면 좋겠죠. 다만 엔비디아의 재무적 문제가 생기는 순간 뭡니까? 계약을 맺었던 것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닷컴 버블처럼 이 구조가 깨지면서 하락을 하는 겁니다. 외상거래 같은 거예요. 외상거래인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매출과 영업이익률은 올라가요. 왜? 저 회사에서 내 거를 사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의 분기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룰 오브 40이라고 하는데 영업이익률과 영업 성장률, 매출 성장률이 40%가 넘어가는 게 룰 오브 40이라고 하는 룰 오브 40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냐? 진짜 쟤네 돈으로 한 게 맞냐? 이런 문제가 지금 시장에 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요거예요. 중국의 DUV 양산 CXMT의 충격입니다. 액침 DUV 자체 양산 착수입니다. 7월 27일 로이터를 보면요. 중국산 액침 DUV 장비가 SMIC, 화홍, CXMT가 연내 공급 가능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DUV를 보면은 여러분 요거예요. DUV, 심자회선, EUV, 극자회선 이게 ASM일 건데 메모리 다수 레이어 제조 여전히 필수인데 대중 통제를 보면은 2023년에서 2024년부터 고급형 수출 통제입니다. 의미를 보면은 자립 성공 시 첨단 직전 병목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수율, 신뢰성이 미검증돼서 즉시 한국 추월은 과장인데요. 다만 범용 디램의 증설 가속이 되면서 평균 가격, 그렇죠? 평균 가격 협상력 압박은 중기 리스크로 실제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장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일 만약에 또 시장에 초반에 급락이 나오면은 오전에 라이브를 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에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많은 대화 나누면서 최신 시황들을 함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내일도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민규였습니다. 여기로 자 오늘 내용은 반도체 끝난 걸까라는 내용으로 달려보려고 하는데 근데 반도체 끝난 게 아니다라고 저는 준비를 했으니까 이런 시기가 또 있어야 다음에 하락했을 때 이거 7월달 작년 7월보다 심하겠어? 작년 7월달에 겪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겠더라 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번 하락 너무나도 힘들지만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코스피는 마이너스 1.35%에서 하락을 멈췄고 이 시장에서 어떻게 좀 봐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반도체 끝난 걸까라는 내용으로 달려보려고 하는데 근데 반도체 끝난 게 아니다라고 저는 준비를 했으니까 이런 시기가 또 있어야 다음에 하락했을 때 이거 7월달 작년 7월보다 심하겠어? 작년 7월달에 겪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겠더라 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번 하락 너무나도 힘들지만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끝난 걸까? 자, 금리 동결 이후 월가가 진짜 걱정하는 거. 월가가 걱정하는 거 뭐예요? 금리 관련된 이슈들이 크잖아. 자, 반도체 끝난 거냐? 아닙니다. 자, 하루 만에 무너진 것과 한 달간 무너진 것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140만 원, 어제 하락해가지고 140만 원의 종가는 오늘은 132만 원에 끝났는데, 지금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삼성전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락하면서 감흥 단계를 넘어선 것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가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FMC 금리 동결입니다. 그런데 왜 주식이 빠졌냐? 자, 동결은 예상대로였는데요. 시장이 놀란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반대표 3장과 그 이후에 장기 국채금리의 반응이었습니다. 기준금리는 3.5에서 3.7로 동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표가 3장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 거냐면 월가의 해석은 완화적 동결이 아니라 매파적 동결입니다. BMO는 이를 목소리 큰 매파들이 있는 위원회로 정리했는데요. 핵심은 인플레이션이 5년 넘게 2% 목표를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 상태에서 동결은 시장의 안도가 아니라 의심을 낳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를 2%대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아가지고 확실하게 잡은 다음에 가려고 하는 것들인데, 지금 2%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 동결을 한다? 아니, 그럼 니네 금리 인상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자꾸 금리를 동결하고 이렇게 끌고 가면은 어떻게 하자고 이러는 거야? 라고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10년물과 30년물이 상승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거, 반도체 같은 산업은 미래의 수익을 갖다가 씁니다. 그런데 10년물과 30년물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미국의 멀티플 그리고 미국의 밸류에이션을 깎인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오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하락한 이유도 그런 것들입니다. 10년물과 30년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고 있고 2년물은 떨어지고 있네.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지금 문제를 봤을 때는 뭐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거는 결국에는 10년물과 30년물의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사건은 베어 스티프닝, 단기 금리는 내렸고 장기 금리만 튀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개월물과 2년물을 보면 내렸는데 10년물과 30년물 보면은 엄청나게 치솟았죠. 그러니까 단기물이 하락한다는 건 당장 하락은 없다, 그러니까 당장 인상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장기물이 급등하는 건 그래서 물가를 못 잡을 거라는 거예요. 단기간 동안 이 물가를 잡기는 어렵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년물과 30년물이 계속 급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국제 유가가 재차 급등했고요. 중동 분쟁이 장기화 중이며 신규 관세가 겹쳤습니다.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 건설붐 자체가 수요를 밀어올렸고 물가 압력이 된다는 이슈가 나왔죠. 이번에 금리 동결은 AI 투자와 물가, 금리, AI 주식 하락이라는 자기 모순 구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이번에 우리가 발표 때 제가 뭘 느꼈냐면은, 얘네는요, 케빈 워시 여러분 진짜 정치를 잘해요. 왜냐면 어떠한 스탠스인지 안 밝혀요. 그러니까 자기가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사람들의 기대감을 아는 건지 모르지만 정확히 그 스탠스를 안 밝힙니다. 워시는 반도체의 한 손으로는 우호적, 다른 손으로는 비우호적입니다. 그러니까 양손을 들고 이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생산성 신봉을 했습니다. 자, 워시 본인 발언을 보면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우리 생의 가장 생산성을 높이는 파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관점의 정책적 합의를 보면은 AI가 생산성을 올리면 같은 성장률에서 물가가 덜 오른다라고 했고요. 자, 중위이절사 평균 인플레 지표에 관심했습니다. 관세, 유가 같은 일회성 충격을 걸러서 보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근데 비우호적인 건 뭐냐면 워시는 금리는 낮추고 대차 대조표는 줄이는 조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둘이 상충하지 않고 보완적이라고 보는데요. 대차 대조표가 축소되면 시스템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고 고밸류, 고베타 자산의 직접적인 역풍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나 2차전지에 대해서 역풍이 들어가는 거죠. 반도체 관점에서 보면은 산업 서사에서는 우호적이지만 주가의 할인율과 유동성에는 비우호적입니다. 워시체대에서 가장 유리한 자산은 AI로 실제 현금을 만드는 기업이고, 가장 불리한 자산은 먼 미래의 이익 기대만으로 높은 멀티플을 받던 기업입니다. 지금 먼 미래의 이익 기대만으로 높은 멀티플을 받던 기업들은
아마 워시체드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5가지 원인이 시장에 겹쳤습니다. 중국의 공급 쇼크입니다. 중국 메모리 CXMT죠. 창신 메모리의 상하이 상장 흥행이 됐고 중국의 DUV 노광 장비 자체 개발 착수 보도가 되면서 지금 시장에 1차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DUV 나오니까 ASML의 EUV죠. ASML이 지금 하락을 했고 이겁니다. 두 번째, AI 자금의 순환성 논란입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 데이터 센터 관련 2,500달러 자금 보증 협의를 보도했고 SK그룹과 5천억 달러 규모 전략을 협력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시총 1위를 애플에 내준 결과가 나왔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률의 둔화, 디램 계약가가 1분기 뭡니까? 55에서 60%였고 2분기에는 58에서 63%였는데 3분기에는 13에서 18% 상승이에요. 메모리 주가는 가격 레벨보다 상승률에 반응하는데 이른바 HBM 메모리 피크아웃 논쟁의 실체가 여기에요. 피크아웃 있죠? 피크아웃. 그 피크아웃이 요겁니다. 디램 계약가가 1분기, 2분기 때는 계속 50%, 60% 올랐는데 3분기 때부터는 13%에서 18%밖에 안 오릅니다. 뭡니까? 더 이상 오를 때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예요? 레버리지에 대한 청산입니다. 자, 헤지펀드 글로벌 IT 롱 청산 규모 5년 만에 최대입니다. 글로벌 레버리지 ETF 자산이 마이너스 13%고 리테일 콜옵션 수요가 냉각되었고요. 한국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웩도독 현상 때문에 크게 이슈를 겪고 있습니다. 5개를 성격별로 보면요. 구조적 원인 3개와 사이클 1개, 수급 1개입니다. 그래서 수급 요인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요. 구조적 요인은 남습니다. 따라서 언제 반등하냐보다 구조적 세계 중 무엇이 해소되는가를 추적하는 것이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힘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같이 힘내면서 다음 상승장 때는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포지션과 그런 수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내일 10시 반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김민규였습니다.